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형사 1심 재판받는 법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증거조사 종료 후 절차, 즉 첫 번째 피고인 신문, 두 번째 검사의 논고, 즉 구형, 세 번째 변호인의 최후 변론, 네 번째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1심 판결 선고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신문, 두 번째는 검사의 논고 또는 구형, 세 번째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네 번째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 재판이 끝나겠죠. 앞으로 선고 기일만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피고인 신문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 변호인, 판사가 피고인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검사가 피고인 신문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안 해도 되는데 검사가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는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고인으로서는 검사 이런 장단에 춤을 출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검사의 그 전문가적인 그리고 날카로운 신문에 피고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 시에는 원칙적으로 전부에 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억울함을 주장을 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믿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술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정인신문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 피고인의 주장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피고인이 직접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유죄 판결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답변을 한답시고 답변을 하는데 진술이 우왕좌왕하고 비합리적이면 판사에게 오히려 유죄의 심정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은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능력이 있고 검사의 반대 신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검경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여러 번 읽어서 숙지를 하고, 두 번째는 계약서, 이메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호인과 피고인 신문 사항 논의 후 답변을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고인 신문에 답변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변이 되게 장하게 되고 비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진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의 반대 신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검사는 전문가잖아요. 질문이 아주 날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상 반대 신문상을 추출해서 답변을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어떻게 하느냐? 유도형 질문이 아니고 개방형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피고인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서, 이메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입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변호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피고인신문을 할 때 법률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보면 되게 좀 자기적이죠, 그죠?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신문 시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지 법률적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사가 피고인신문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가 피고인신문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판사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판사가 피고인신문을 하겠다 하는데 피고인이 나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어요 이러면 칼자루를 친 판사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질문을 하려는 판사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뭔가 피고인이 판사에게 숨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판사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예의를 차려서 핵심적인 답변을 두 갈씩, 즉 결론을 먼저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경에서의 피해자 신문 조서를 여러 번 읽어서 숙지를 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자세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다음은 두 번째, 검사의 구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이렇게 끝나면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되는데 수사검사 직관 사건이 아닌 경우 공판검사는 공판카드에 적힌 구형을 하게 됩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판카드는 기소 시에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의 결재를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판검사가 마음대로 구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형과 선고 형량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이 검사의 구형을 듣고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판사가 양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구형을 듣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피고인 측이 전부 또는 일부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공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다릅니다. 대법원사나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 기준표가 나오기 전에는 검사의 구형하고 판사의 선고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양형 기준표가 나온 이후에는 검사도 이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과 선고 형량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재판 시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가 반영이 안 돼서 구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양형 기준표보다 높게 구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하고 상담을 해서 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하고 상의하면 또 심적 안정이 찾아집니다. 증거조사 종료 후 세 번째 절차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입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은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요약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후 변론을 어디 종이에 찍찍 적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최후 변론서를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걸 가져가서 낭독을 하고 USB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합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의 그 양은 제 경험상 A4 용지 두세 페이지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입니다. 핵심은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무릎 꿇거나 억지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판사가 바로 알아봅니다. 판사 전문가잖아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1, 2분 정도 분량이 적당하고 적어서 낭독해도 되고 그냥 구두로 해도 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실 부인할 경우에는 우선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겠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억울함을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실을 자백할 경우에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어떻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표하고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장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실을 자백할 경우에는 변호인 있는 경우가 동일하게 최후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 선고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긴장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그 전날 잠을 못 자죠. 1심 판결 선고 시에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면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 항소심 변호사를 미리 알아보고 가족에게 그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급한 일 등 미리 신병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가족에게 맡겨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대전화에 중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휴대전화를 법정에 가져갔다가 법정 구속이 돼버리면 그 휴대전화는 구치소에서 보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휴대전화를 다시 되찾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고일에는 휴대전화를 가족에게 맡겨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는 등 생각보다 형이 높게 선고되더라도 절대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욕설을 하면 선고기일 조서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걸 잘 듣고 있다가 그 욕설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자, 1심 판결 선고 후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항소장은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11월 1일 화요일에 선고가 되었으면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8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정 구속이 되면 교도관에게 항소장 양식을 받아가지고 항소장을 작성해서 교도관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1심 변호사하고 피고인 본인이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항소장 제출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 제기 여부가 결정이 안 나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하시고 항소할 필요가 없겠다 판단하시면 그때 항소 포기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이 항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초과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실을 인정하였을 경우 그리고 공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항소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실을 인정했을 경우에도 항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해서 감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도 형이 너무 과중하다 이럴 경우에 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실 부인할 경우에는 어떠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항소장 작성 시에는 간단히 항소 이유서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항소 이유서는 불변 기한이 있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항소 기각 결정이 돼서 원심형이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 받았는데 항소도 못 해보고 확정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항소장에 간단히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자백하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중합니다. 또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원심은 사실로 인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항소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